네, 안녕하세요. 루페우스 카페 매니저 모르모트 선생님입니다. 네, 저희 그 네이버 루페우스 카페에서는 매일 오후 저녁 9시에 이제 표본 경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직접 저희가 수입을 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 이제 화석 광물 표본들을 이제 아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경매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광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 뭐 크기라든지 그리고 각도에 따라 가지고 색감이나 변체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영상을 통해서 이제 그런 다양한 어떤 색깔이나 색감을 좀 더 좀 생생감 있게 그리고 좀 약간의 좀 부가 설명을 덧붙여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보는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오늘 경매에서 또 이제 어떤 표본들이 또 소개가 될지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. 물론 다 소개를 해드린 건 아니고 이제 좀 부가 설명이 필요한 그런 표본들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자, 이제 좀 꼭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 라브라도라이트죠. 요 지금 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산출이 되는 요 변체가 굉장히 특징인 라브라도라이트 이렇게 하트 형태로 이렇게 가공이 된 친구입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잘 그 변체가 이렇게 황금색과 파란색 변체가 동시에 잘 관찰이 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. 이제 이런 원석들이 굉장히 또 마다가스카르에서 대량으로 또 나오기 때문에 가격대가 많이 좀 저렴한 그렇게 좀 소개가 되고 있는 원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같은 곳에서 나오는 이제 라브라도라이트인데요.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훨씬 더 그 전반적으로 황금색의 바디감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. 측면부에 살짝 이제 그 요 파란색이 살짝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여기에 잘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서로 이제 조화를 앙상블을 이루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. 캐보션 형태로 이렇게 가공이 됐고요. 뒷면에서도 이렇게 딱 폴리싱이 됐기 때문에 아름다운 색감을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는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토르말린도 이번에 요 파키스탄산 유색 토르말린도 굉장히 색깔이 괜찮게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릴 것 같고요. 요거는 이제 그 인도에서 나오는 스타 가넷인데요. 그러니까 이제 그 가넷 알만딘 가넷 중에서도 그 가공 이런 식으로 캐보션으로 하면 이제 이게 강한 빛을 여기다가 조사를 했을 때 스타를 관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광채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잠시만요. 빛 번짐 효과가 마치 이제 별빛과 같게 이렇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제 보시면 오 얘는 지금 육성이네요. 오 사성이 아니라 육성으로 살짝 좀 흐릿하게 그래도 흐릿하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육성으로 관찰이 되는 스타간의 캐버션입니다.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. 왜냐하면 대부분 다 사성으로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이제 빛 광채가 딱 줄이 그어져 있죠. 저거는 이제 좀 보기가 드문 케이스예요. 가공을 해도 다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사성으로 보통 나오기 때문에 얘는 오늘 한번 좀 스타간에 좋아하시는 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는 그런 표본으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저기 멕시코 치아파스 지방에서 나오는 호박인데요. 얘네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호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어느 정도의 빛 아래에서는 이렇게 좀 노란색으로 관찰이 되고 근데 모든 호박들과 뭐 인조 호박들 나무 수지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이 UV 라이트 아래에서는 이렇게 선명하게 파란색의 형광빛을 비치는 게 또 특징이에요. 이거는 뭐 이제 호박 분별비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게 가짜로 만드는 뭐 이제 현생 뭐 나무 진 같은 거 고쳐가지고 해도 똑같이 이제 저게 나오거든요. 근데 이제 이 호박이 이제 좀 되게 신기한 점이 다른 호박이랑 다르게 강한 요 빛 아래에서는 이렇게 좀 파란색이 관찰이 되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. 그래서 이 표면에서도 보이면 지금 카메라 렌즈가 좀 잘 안 잡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측면부에서 이렇게 선명한 파란 빛이 라리마 같은 파란 빛이 관찰되는 게 특징입니다. 아, 지금 영상에서는 네, 되네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실제로는 좀 더 선명한 파란빛이 관찰이 되는 게 특징인 치아파 소박입니다. 이렇게도 두세 점 정도 더 이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표본은 이제 우리 마다가스카르산 라브라도라이트.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굉장히 변체가 전반적으로 뚜렷하고 색상이 진한 그런 친구로 이제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게 되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색상이 좀 뚜렷하게 나오고 전반적으로 이제 얘는 좀 파란색이 좀 더 강한 친구네요. 그다음에
요거는 이제 그 저기 아르헨티나에서 나오는 로드크로스 사이트. 원래 이게 완벽했으면 굉장히 정말 무시무시한 표본이었을 텐데 이게 지금 일부분이 좀 많이 지금 깎인 상태죠. 이게 깨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채굴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의 나이테가 자라는 원리와 똑같이 이게 종이석 형태로 로드크로사이트가 자라면서 이런 식의 독특한 패턴을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중국에서 나오는 이제 형석 결정인데요.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그 중국의 푸젠 쪽에서 나오는 것들 아니고 이게 뭐 아마 요 형태면 스촨성 아마 그쪽에서 나오는 형태일 거예요. 보라색의 이 형석 결정 위로 하얀색의 요 칼사이트 방해석 결정들이 이런 식으로 눈이 쌓인 것처럼 이렇게 자라는 게 특징입니다. 이런 식으로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눈이 쌓여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표본들을 그 슈가 큐브라고 해서 각설탕 있죠. 그 슈가 큐브 뭐 미네랄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그 형석 위에 이렇게 하얗게 눈 내린 것처럼 칼사이트가 자라는 표본들이 굉장히 또 고가에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이 표본은 뭐 아주라이트인데 아주라이트 볼 형태는 아니지만요. 그래도 이런 식으로 단면 부분에서 이렇게 성장 라인들이 선명하게 잘 나온 표본을 또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. 자, 이 표본은 우리 뭐 게레로 포인트죠. 게레로 포인트인데 이제 좀 사이즈가 작아서 저렴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표본이고요. 아, 오늘 참 그리고 요거 되게 보존을 잘 나왔어요. 이게 모로코산 게라스토스 삼엽충 화석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게라스토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형적인 삼엽충 화석에서 관찰되는 그 겹는 여러 개 박혀 있는 구조 있잖아요. 그 파컵스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스왈레조스키라고 하는 그 눈 구조로 이제 겹는 구조로 이제 겹는 보강 구조죠. 그거로 관찰되는데 얘는 지금 단일 구조로 나오거든요. 그래도 저 정도 보존력이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하는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스페인에서 나오는 아바 황철석인데 이렇게 두 개가 다 같이 붙어 있죠. 요렇게 두 개 붙어 있는 것들도 또 가격이 또 달라져요.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요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라디마죠. 뒷면에는 살짝 좀 모양이 붙어 있긴 해요. 요 이제 기존의 그 팩톨라이트 모양이 좀 붙어 있긴 한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색상이라든지 무늬가 굉장히 뛰어난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딱 이제 빛에 투과를 하면 일부 이제 투과하게 되긴 해요. 뭐 실러가 보이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자, 어디 한번 볼까요? 자. 얘는 좀 일부분으로 좀 이렇게 투과가 되긴 하는데요. 이 부분을 딱 투과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딱 캐버션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하면 라리마답지 않게 굉장히 반투명한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원석으로 보석으로 또 이제 잼퀄러티로 또 얘기가 된다고 합니다. 요거는 이제 길쭉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좀 이제 우리 저기 카페 회원분들은 딱 아셔야 될 거예요. 이렇게 다 미부가 길쭉하고 그리고 돌기가 없는 삼엽충. 이 모로코에서 나오는 그 파코피다과에 속하는 삼층 중에서 리더스 삼층이죠. 모함의 형태 그리고 모함의 색상 모함의 형태라고 하면 안 되죠. 모함의 색상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불순물로 들어간 거 딱 봤을 때 요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엔리프 쪽이 아니고 요건 오파튼에서 나오는 표본들도 아니죠. 오파튼에서 나오는 표본이 아니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화석 표본 중에 하나긴 한데 그래도 그 다른 지역에서 이 정도 퀄리티에 이렇게 측면에서 스왈레조브스키 눈 겹는 구조가 이렇게 잘 관찰되는 표본은 또 굉장히 또 보기가 또 드문 경우에 또 속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딱 복원이 전혀 안 됐으면서 색깔도 이렇게 기존의 시커먼 색깔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독특한 갈색의 주황 색깔을 같이 함유하고 있는 리더스 삼엽충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언양자수정이죠. 언양자수정인데 컬러는 그렇다 치고 결정 형태가 굉장히 잘 나왔죠. 이게 폴리싱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들이 뚜렷하게 잘 나온 언양자수정 이렇게 표본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고요. 요거는 이제 요거는 얼핏 보면 지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콜롬비아 쿼츠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. 이제 브라질의 바히아 지역에서 나오는 이 수정 결정인데요.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디머티어라이트 결정들이 이렇게 내포가 된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미약하긴 하지만 이 수정 결정 자체는 굉장히 좀 큰 편에 속하는데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디머티어라이트는 좀 작게 좀 들어가 있어서 살짝 좀 아쉬운 게 없지 않아 있는 표본입니다. 여기 안쪽에 보면 되게 면적이 커가지고 요 안에서 솔직히 크게 자라났으면 굉장히 멋진 표본이 됐을 것 같은데요. 그래도 이제 뭐 디머티어라이트가 내포가 돼 있는 표본이기 때문에 이제 디머티어라이트 앤 쿼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게레로 자수정인데요. 근데 게레로 자수정인데 되게 특이하죠. 이렇게 딱 큰 결정 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약간 박격포네요. 딱 제가 이제 제가 군대에서 이제
군대에서 이제 주로 제가 담당을 했던 이 박격포를 연상시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친숙하면서도 좀 쓰라린 그런 표본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트윈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V자 형태로 해서 배치를 하면 상당히 좀 유니크하고 재미있는 표본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거 좀 사이즈 크죠? 우리 러시아에서 나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이 가넷, 송유석 결이에요. 데만토이드에 속한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우리 우마르바이트 가넷 클러스터입니다. 요거는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. 저희 보통 이거는 보통 3분의 1 사이즈로 해가지고 보통 10,000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그거보다 한 3배 더 큰 표본을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. 물론 수입할 때는 이걸 좀 이 가격을 이제 무게로 갖다가 저희가 수입을 해가지고 무게 대비로 해서 이제 가격을 측정을 하는 거라 아마 이것도 평상시에 이제 나왔던 것보다 한 3배 정도 그 정도 가격대 아마 소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는 버블은 아닌데요. 버블은 아니어도 굉장히 약간 마법 지팡이가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. 약간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외칠 법한 그런 형태의 이 마법사 지팡이를 연상시키게 하는 이제 아프리카 짐바브웨 샹간 자수정 이렇게 셉터 포인트로 잘하는 표본들일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이 표본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징인 게 이런 식으로 셉터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통은 이제 연수정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백수정, 연수정, 자수정 그 순서대로 이렇게 결정이 보통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 표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외곽 가장자리의 면에 이제 연수정이 이제 자라나 있고 그 안쪽으로 자수정이 이렇게 딱 관찰이 되고 있는 형태로 보이고 있어요. 그리고 그 내부에 이렇게 작게 이렇게 점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안에 철 성분들이 철 이제 내포화물들이 이렇게 결정화가 돼가지고 이제 침상형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은 구상 형태의 이제 내포물로 발달이 되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뭐 침철석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헤마타이트로 불러도 이렇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슈퍼 세븐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어떻게 결정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남고 그 다음에 뭐 쌍정까지는 아니지만 끝부분에 그래도 결정이 새로 또 났어요.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마법사의 이 지팡이 같이 생긴 아주 독특한 이 우리 아프리카의 샹간 자수정 셉터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것도 독특한 표본이죠. 자, 이게 뭘까요? 이 형태로 보면 딱 게르로죠? 그럼 게르로가 맞습니다. 이 게르로 표본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게르로가 원래 발견됐을 때 모습 그대로 남겨봤어요. 이거를 원래는 그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뭐 아이언 아웃 뭐 직구하셔가지고 그 용해 가지고 뭐 클리닝 하셔도 무방하고 아니면 뭐 이제 집에 있는 뭐 과탄산수소라든지 아니면 그 커터칼 같은 거로 긁어가지고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. 이 겉에 녹을. 근데 뭐 그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그 원형의 형태를 또 추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좀 남아있는 표본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게 되었습니다. 사이즈도 적당하고요. 뭐 색상은 지금 약간 투명한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클리닝을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표본이 될 것 같습니다. 직접 한번 클리닝 도전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오늘 이 표본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상당히 또 크죠. 이번에 좀 양이 좀 많이 들어온 우리 멕시코 라스베가스 광산의 이제 베라크루즈 백수정입니다. 보통은 이제 자수정이 주로 산출되는 곳이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사이즈의 백수정들이 좀 보기 드문 편에 속하는데요. 전반적으로 지금 그 스켈레탈 형태를 좀 띠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수정이 형성될 때 온도 변화가 좀 급격하게 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그 스켈레탈 형태, 결정 형태가 이제 관찰이 되는데요. 이 표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안에 버블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. 버블이 2개가 그것도 쌍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잠시만요. 그래 보이네요. 이 부분에 지금 버블이 2개가 들어가 있거든요. 이렇게. 아이고야. 움직여라. 네.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쌍으로 움직이는 그렇게 그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위에 하나, 이렇게 밑에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쌍으로 결정이 움직이고 전반적으로도 이제 다 깨진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완벽하게 결정이 잘 나온 편이에요. 다만 이제 형태가 스켈레털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좀 결정이 불완전한 거 아닌가 그렇게 싶은데요.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비춰보면 다 완벽한 결정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대형 사이즈의 이제 쌍정이래. 그 쌍방울 엔하이드로 백수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표본은 마찬가지로 바이아에서 나오는
우리 디모티오라이트 쿼츠 클러스터인데요. 이런 식으로 약간 얘는 특이하게 백수정으로 나왔어요. 약간 밀크, 이게 백수정인데 백수정이라면 안 되죠. 이게 그 밀크 쿼츠로 이렇게 딱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불투명하게 결정이 나와서 기존의 투명한 수정보다도 훨씬 더 이 결정 자체가 잘 살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측면에 보면 파란색의 디모티오라이트 결정들이 잘 안에 이렇게 내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 안까지 푸른 걸 보니까 이 밑부분에 바닥면에 디모티오라이트 결정들이 꽉 이제 잘 자리 잡고 있는 거를 또 알 수가 있는 그런 표본입니다. 전반적으로 굉장히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안에서 그 색상이 올라오는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는 멋있는 그런 듀모테라이트 쿼츠 클러스터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표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크죠. 이 표본은 이게 채굴 과정에서 이렇게 좀 깨진 부분이 있는 좀 아쉬운 표본이에요. 근데 그거 여기도 좀 있고요.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왔는데 그걸 상쇄시킬 수 있는 굉장히 거대한 크기의 우리 콜롬비아 백수정 포인트입니다. 굉장히 거대하죠. 안에 그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안에 그 하얀색의 팬텀도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요. 요거를 딱 슬라이스를 하면 이제 콜롬비아 특유의 그 백수정 트라피체 쿼츠가 되는 겁니다. 요거를 딱 슬라이스를 하면요, 저 부분을 이렇게 딱 이제 안에 하얀색 팬텀까지 완벽하게 잘 들어가 있는 표본이고요.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딱 보시면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기 수정들이 막 자라나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아주 작은 수정들이 이제 막 지금 탄생을 하려고 하는 순간을 딱 이렇게 담은 표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얘네들은 그 주변에 있던 그 수정이 이제 이게 좀 쓰러지면서 자기 무게에 못 이기고 쓰러지거나 깨지면서 이런 식으로 딱 튄 것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자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어떤 그 주변 환경이 어땠냐를 봤을 때 이제 이 수정이 아무래도 공동 구조라든지 열수광산 구조에서 형성이 되잖아요. 그럼 거기는 아주 뜨거운 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 그 물이 완전히 빠졌다가 다시 채졌다가 빠졌다를 반복을 하면 이 물은 아무래도 부력이 있으니까 수정들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크게 성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물이 빠지면 이 부력이 사라지니까 수정들이 자기 몸무게를 못 이기고 이게 막 무너지고 깨져요.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석고 결정들 자라나 있는 그 멕시코인가 미국인가 뭐 그럴 거예요. 그 동굴에도 보면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쓰러진 상태에서 다시 자라는 이제 석고 결정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표본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물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다를 반복을 하면서 이런 식의 이제 현상들이 이렇게 흔적들로 이렇게 남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아기 수정과 결론적으로 이렇게 딱 큰 수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우리 콜롬비아산 백수정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것도 지금 크기가 이게 만약 깨진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거의 한 지금 한 25만 원, 30만 원 정도에 나가는 표본인데요. 이게 지금 좀 파손이 된 그런 것도 있고 그걸 좀 감안을 해서 좀 저렴하게 그렇게 좀 카페에서 소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끝으로 이제 좀 사이즈가 커가지고 여기에 지금 요 플래트 위에 못 올린 표본들을 따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요거는 이제 우리 브라질 산출되는 이제 아게이트죠. 이런 식으로 이제 염색을 일부분 그래도 좀 한 흔적들이 좀 보이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아주 아름다운 무늬가 잘 관찰이 되는 브라질 아게이트 슬라이스입니다. 이런 식으로 아게이트 단계를 딱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집에다 이렇게 딱 배치나 이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멋있는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표본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거는 모로코에서 나오는 모로코니테스, 이름에 이제 모로코가 들어간 되게 특이한 삼엽충이에요. 얘는 지금 모양 보시면 하얗죠? 이 모로코의 오파튼 지역에서 나오는 표본인데요. 이런 식으로 보면 측면에 겹는 구조도 잘 관찰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온전한 보존율과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이 끝에 이렇게 볼침 구조가, 그러니까 볼침 구조도 아니죠. 이거는 지금 머리 부분에 있긴 하지만 보통 볼침은 여기에 달리니까요.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이런 식으로 무슨 일각수 마냥 이렇게 그 뿔이 좀 달린 게 특징인 그런 삼엽충입니다. 이 굉장히 아주 완벽하게 잘 이렇게 발굴이 된 표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거는 중국에서 나오는 거죠. 이게 대만 고궁박물관 그 놀러 가보신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육석이라고 해가지고 대만 여행 가면 꼭 그 대만의 국보 1위라 대만 가면 꼭 봐야 되는 그 돌이 이렇게 있어요. 그 수석 개념인데 그거의 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그 돼지고기 수육처럼 생겼는데 이 고기도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아라고나이트 계열이긴 한데요. 층상형으로 자라는 아라고나이트인데 이런 식으로 철승분의 관입 때문에 붉은색 층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이 중국에서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것들이어서 어렵지 않게 또 구할 수가 있고요. 근데 얘는 이제 그 접시에다가 딱 올려놓고 그 뭐 젓가락 같은 거 숟가락 같은 거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 진짜 고기인지 아닌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좀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천연 원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거는 깎은 거예요, 형태는. 자,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표본은 이제 상당히 큰 사이즈죠. 지금 이게 아마 한 9.5cm, 한 10cm 정도 될 것 같은데
요거는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 나오는 페리스핑크테스 아모나이트라고 해서 요거는 중생대 그 백악기 때 이제 살았던 그런 아모나이트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요철 구조가 굉장히 크고 되게 분명하게 발달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. 그리고 암컷과 수컷의 그 크기 차이가 굉장히 심한 게 또 특징인데, 그래서 보통 이 정도 사이즈 되는 표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암컷으로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. 수컷은 애초에 크게 자라질 않는다고 해요.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보존율이 완벽하고 사이즈도 큰 페리스핑크테스 암모나이트까지 해서 오늘 경매 한번 지금부터 한번 사진 촬영하고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경매에서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. 이번 추석 때도 저희 루페우스 경매와 함께 아주 즐겁고 안전한 추석 연휴 되시기를 또 기원을 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여기까지 루페우스 카페 매니저 모르모토 트레님이었고요.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